글씨 아무렇게 하겠습니다. 참으로 무엇을 이해하려고 생각할 때 적시로 고요한 정신 상태가 생깁니다. 진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해를 하려고 할 때는 고요해지지 않으면 진짜 진정한 이해가 안 되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해는 이해를 한다? 안 한다? 이건 뭐예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의 이해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깊은 이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것, 즉 투쟁에 솔직하게 직면합니다. 그러면 적시로 마음에 침착성과 정적이 생겨납니다. 자기에게 솔직해지면 이렇게 돼요.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심플해져요. 그냥. 네. 있는 그대로 투쟁에도 솔직하고 시기 질투에도 솔직하고 하면 사실 뒷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딱 자기를 그냥 직면 그렇다라고 인정해버리면 그 순간 뒤에가 너무 고요하고 조용해요. 여러분이 이걸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핑계를 대려면 막 생각이 굴러가는 게 느껴져요. 자기가. 네. 근데 그걸 내한테 이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일단 그걸 시인해버리고 솔직해져 버리면 뒤에 어떤 것도 너무 고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걸 한번 이제 경험해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시간에 의존하는 허위성을 이해하고 우리는 시간이 철저하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간을 허위라고 말해요. 허위. 자, 시간에 의존하는 허위성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것을 변혁하는 수단으로서 시간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을 때, 네. 조금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시간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을 때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것과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뭔가를 크게 조금 깊이 더 이해할 때는 시간 존재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할 때는 언제나 시간에 의지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네. 시간이 없다고 하면 머리가 막 꼬이죠. 근데 그 상태가 돼 보면 여러분도 이걸 이런 말을 왜 했는지 알게 돼요. 네. 그리고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이해하려는데 관심이 있으면 자연히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네. 제가 자꾸 눈앞을 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꾸 눈앞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자세히 보려고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고요해진다는 걸 알아요. 저절로. 네. 그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꾸 눈앞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앞을 보라고 하는 것도 방편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요해진 상태로 여러분 내면을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라. 깊이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돼 봐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자연히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와 같이 민감하고 동시에 수동적인 상태에서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수동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동적인 상태가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도를 내는 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의도를 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아니에요. 네. 그죠? 있는 그대로보다는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죠? 조작한다는 얘기를 늘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상태예요. 이게 수용하는 거와 내가 의도를 내서 뭔가를 하는 거. 그 의도를 내려면 분명히 생각이 따라오거든요. 그럼 생각은 다 의도된 거고 이 고요해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신이 투쟁이나 저항 또는
비판 같은 것을 하고 있는 한 그 정신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투쟁이나 비판이나 여러분들이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내가 뭔가를 의도해서 생각하거나 이건 전부 다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만일 내가 당신을 이해하려고 생각한다면 물론 나는 당신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그런 침착하고 조용한 정신입니다. 여기에서만 여러분 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그대로의 것에 대하여 저항도 하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일도 없이 또한 비난도 하지 않고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바라보며 더구나 당신이 그 문제 속으로 깊이 개입한다면 그때의 당신은 정신의 수동성 안에서 변혁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태라야지만이 여러분이 내면의 혁명이 일어나요. 변혁이 일어나요. 이런 상태 아니면 전부 여러분이 고요해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생각하고 있을 때의 상태와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의 상태를 여러분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이 없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또 혁명은 미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가능한 것입니다.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에 들어가는 게 멀리 뭔가를 엄청 해서 그 명상을 해서 명상도 조작이라는 걸 그래서 아시게 돼요. 명상을 해서 산매에 들어가서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벌써 그거는 엄청 어긋난 일이에요. 엄청 어긋난 일이에요. 한참 지나간 거예요. 그거는 본질에서 한참 지나간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신생도 내일의 일이 아니고 지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내일이 아니고 오늘에서 지금까지 말한 것을 당신이 실제로 실험한다면 여기는 실험한다고 하죠. 우리는 체득하라고 얘기하지. 경험하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실험한다면 당신은 즉시로 신생과 신선한 마음의 탄생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런 상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진짜 생각에 갇혀서 옛날 몸으로 옛날 생각으로 지금 현재 있다 하더라도 생각은 무조건 과거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 옛날 사람인 거예요. 신생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정신이 무엇인가 흥미를 가질 때 또는 이해하려는 강력한 의욕이 있을 때는 정신은 언제나 고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문제는 이해하려는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해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은 이해보다는 그래서 사유라는 얘기를 해요. 진짜 제대로 된 사유를 했을 때 여러분이 제대로 자기 내면과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공부가 안 되느냐?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욕이. 그게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려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참 어려운 게 그거에 대한 여러분 의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공부가 잘 안 된다. 이거에 주의를 기울이는 알아차림이 부족하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지. 이 공부는
내가 나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 버리게 되면 현재의 생활에서 혁명적인 행위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혁명이 여러분이 바라는 혁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고요, 평안, 행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안,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저항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조금 하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주의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익어져야지만 내가 저항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지, 익어지지 않을 때는 그게 저항인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단계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때문에 우리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단계적인 변혁의 수단으로서 시간이나 이상을 사용할 때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소위 방위기제일 겁니다. 방위기제는 뭐냐 하면은 심리학 용어로 사람이 불쾌한 기억이나 충족되지 않은 욕망에 대하여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취하는 무의식적인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루 일과 중에 전체적으로 이 방어 기제를 써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방어 기제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자, 그럼 이와 같은 허위에서 해방된 사람은 자연히 이해하려는 열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일상적인 부분에 좀 시큰둥해야 돼요. 관심이 없어야 돼요. 이 공부하는데 더 열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일상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그럼 이 공부는 안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에 어느 정도에만 열의만 있으면 공부가 안 될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열의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해방된 사람은 뭐 어마어마한 열의를 가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단지 나에게 주의를 기울였을 뿐이에요. 세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보다 나한테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갖고 해방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거는 여러분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만큼의 내가 해방된 열의를 가지고 나를 지켜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은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조용해집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저절로 조용해진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신이 어떠한 해답이나 결론을 구하지 않으며 저항도 회피도 하지 않고 정지했을 때 비로소 새롭게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신은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해방시키는 것은 이 진리이지 자유로워지려는 당신의 노력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방되려고 노력하시죠.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시잖아요. 행복하려고 노력하시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라는 이해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돼요. 그 깊은 사유가 돼야 돼. 있는 그대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진짜 깊이 자기 스스로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세히 여러분 눈앞을 진짜 여러분 눈앞을 그냥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냥 진짜 물끄러미 그냥 보시면 돼요. 예. 그냥 목적 없이 아무런 상태 없이 나를 그냥 여기에 눈앞에다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던져 놓는다 생각하고 그냥 힘 빼고 그렇다고 막 꼿꼿하게 앉아갖고 어떤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가장 편안할 때 가장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도 좋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한테 중심이 잡혀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물끄러미 보고 있을 때의 그 편안함을 느끼게 됐을 때 그게 조금 조금 느껴야 되겠죠. 그래야 생각이 탁 들어올 때 내가 괴롭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노력하려고 할 때 불편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야 그걸 안 해요. 네, 그래야 그걸 안 해요. 근데 이런 상태가 좀 하루 일과 중에 좀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런 상태가 길게 느껴졌을 때 갑자기 생각이 탁 들어오잖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잡으라고 해도 잡지 않아요. 그냥 놔버려요. 저절로 놔버려요. 자발적으로 진짜 놓게 돼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냥 조용한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건 조용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조용해져요. 여러분 생각이 시끄러운 거지 바깥이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여러분 내면이 시끄럽기 때문에 바깥에 온갖 게 시끄럽게 들려요. 네네. 그래서 이게 들리고 보이는 것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분이 고요해지면 이 세상을 여러분이 만들어낸다는 걸 알게 돼요. 모든 물질도 모든 소리도 색도 여러분이 만들어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바깥을 보고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존에 했던 공부처럼 자꾸 바깥을 보고 공부를 하게 되면 점점 멀어져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이 말을 이게 자세히 보라고 하는 말이나 자기 중심을 잡아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니체는 자기 중심을 바로 잡으라는 얘기를 해요. 계속 저 같은 경우 그냥 눈앞을 좀 바라보라. 눈앞을 보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라. 자기한테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 중심을 제대로 잡고 사는 사람은 어떤가. 조금 전에 컬시르 아모리티도 자기를 완전히 이해했을 때는 말이 없어지고 고요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이 굉장히 없어요. 별로. 예.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단답형으로. yes, 아니요.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요. 왜? 시인하면 뒤에 뭐 어떤 이유를 붙일 일이 별로 없거든요. 내가 그렇다? 아니다만 하면. 근데 아닌 거를 그렇다고 얘기해야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아니라고 얘기할 때도 많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유가 많은 거는 어떻게 보면 진실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그냥 본인 지금 희범이죠 이러면 예스잖아요. 근데 희범이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온갖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진리는 굉장히 심플해요. 간단하고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기정사실이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래서 사람들하고 투쟁이 많이 일어날까요?
아닌 거를 그렇다고 해야 되고 그런 걸 아니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뒤에 가보면 내가 누군가에 취급받을까 봐. 그죠? 내가 누군가한테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나에게 이익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점점 말이 짧아져요. 그리고 말이 짧다가 나중에 안 해요. 네. 근데 말이 많은 사람은 아직도 많이 벗어나 있다는 얘기죠. 진실에서. 그 말이 많다는 거는 다르게 보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각이 많이 쓰는 사람은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 말을 안 해야 되겠네.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중심을 바로 잡은 상태에서는 말을 많이 해도 적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심이 안 잡힌 상태에서 여러분은 말이 많으면 내가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항상 여러분은 이쪽으로 벌쩍 뛰어요. 개구리처럼. 또 이렇게 말하면 이쪽으로 벌쩍 뛰어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유를. 네.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피드백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네. 그리고 고쳐요. 설사 내가 그 일이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나한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였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내 공부를 삼는 게 더 좋아요. 그럼 그쪽 아니라도 다른 쪽에 내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고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청이 중요한 거예요. 네. 경청이. 수용이나 경청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수용이나 침묵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친 걸로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요. 결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렵죠. 말하기는 쉬워도 행동으로 보여주기는 내가 거기는 어떤 조금의 공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행동으로 보여주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공부는 자기가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모르는 거는 당연하게 모른다고 얘기해요. 아는 거는 안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그게 수용이거든요.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는 게 저항하는 거예요. 나한테 솔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소크라테스한테 와서 당신은 뭘 알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한테 와서 늘 토론하고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 난 당신보다도 더 아는 게 없다. 나는 모른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 네. 아는 것도 알지만 모른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지. 네. 이 모른다라는 게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안다와 모른다 하고는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진실로 모르는 걸 여러분이 알았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모르면 바로 누군가에게 배우고 또 묻고 그리고 난 뒤에 완전히 이해가 됐으면 바로 그걸 가지고 지금 바로 실행에 옮긴다. 그래서 바로 지금 바로 써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 만들어요. 네. 이 공부의 이점이 그게 가장 좋아요. 바로 실행에 옮겨서 바로 내 걸 만들어 버려요. 네. 그래서 적시적소에 그냥 해결이 다 돼버려요. 뭐 산재되어 있는 내가 고쳐야 될 숙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알게 되면 바로 고쳐버려요. 네. 그냥 알게 되지. 근데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많은 습관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근데 그걸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쳐져요. 네.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자기가 늘 그걸 인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내가 알고 있어도 습관적인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아직 지금 습관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습관의 힘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심플한 그 자리로, 네, 모르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자존심보다는 내가 흡수하는 능력이 더 빨라요. 수용하는 능력이 더 빨라요. 네. 자존심이라는 건 뭔가를 기준치가 있어서 뭔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무엇이다라는 기준치가 없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없어요. 그냥 자존심을 논하기 전에 누군가가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형태가 생겼거나 그걸 할 때는 자존심 상관없이 그 일을 빨리빨리 흡수해서 해결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행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달라요. 근데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내세워서 투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완전히 달라요. 자존심을 가지고 내세우고 사는 사람과 흡수력이 빠른 사람하고는 삶이 완전 달라요. 네, 네. 네.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보든 어떤 장소에 가든 어떤 환경에 가든 네, 자기의 루틴이 무너지지 않아요.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자기만의 그 루틴. 네. 진리에 관계되는 자기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그거에 무너지지 않아요. 네. 그건 내한테 불이익이 일어난다 해도 그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이 자기 이익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진리에 더 흡수하고 진리에 오히려 더 한 발 더 나아가죠. 그러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새벽 운동을, 또 독서를, 어떤 기록을, 또 인스타엔 안 올려도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걸 루틴을 삼아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잖아요.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남한테 인정받고 받고 싶어서 하고 남에게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라는 거를 선전하기 위해서 하시잖아요. 예, 진실로 자기를 위해서 독서를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자기를 위한 기록을 하고 깊이 자기를 이해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네, 네. 자기 내면으로 들어오시면. 그래서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축적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이 말이나 지금 크리슈나무니가 했던 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침착하게 대응하니까 이런 사람은 들뜨지 않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네, 더 좋은 일이 있어도 들뜨지 않아요. 네, 네. 자기 루틴대로 그냥 할 뿐이에요. 수용하고. 그래서 어떤 큰 일이 있든 작은 일이 있든 그 멘탈이 무너지지 않죠. 언제나 여기에 중심이 딱 서 있으니까요. 그리고 작은 칭찬에 웃고 그리고 큰 실패에는 침착해요. 오히려. 왜 침착할까요? 그걸 자세히 봐야 되면 침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널떠서는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침착해야 그걸 빨리 복구하거나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천천히. 그래서 우리 옛날 말 속담이 있잖아요.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라는 말. 그 말이 딱 맞아요. 네. 침착할 때 더 정확하게 보여요. 더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자기가 항상 이 기준을 보고 있으면 떠날 때 떠날 줄 알아요. 그 자리에 갈 때 갈 줄 알고. 네. 그래서 번잡하게 안 해요. 네.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아서 힘들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아서 힘들고 이런 게 없어요. 떠날 줄 알 때 떠나고
있을 줄 알 때 있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쓸 자리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앉을 자리와 쓸 자리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중심이 잡혀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이 열심히 하다가 그 중심이 딱 벗어나면 내일 같아도 그 일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자칫 잘못 보면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변덕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변덕, 기복이 심한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든 환경이든 자기 속도를 흐리게 하는 것, 네. 자기가 가는 방향을 흐리게 하는 것은 과감히 벗어날 줄 알아요. 과감히. 네.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익이 된다고 거기에 방향이 아닌 쪽을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내가 가는 길에 그 방향이 맞는 길로만 간다는 거죠. 그게 손해가 나도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익이 난다 해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나 손해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자기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보다 방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방향을. 내가 어느 쪽으로 중심을 두고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세심하게 또 관찰해요. 자기를. 방향이 비뚤어지지는 않았나.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해도 자기를 보고 공부하기 때문에 네네. 자기한테 주의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도 만난 자리에서도 자기를 세심하게 관찰할 뿐이지. 그 눈이 외면으로 안 나가 있거든. 내면에 들어가 있죠. 네네. 오히려 내면에 박혀 있죠. 그래서 성공은 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넘는 반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조금하는 운은 우연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운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큰 운은, 대운은 우주 법칙에서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 진리에 가까워야지 그게 와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한 운에도 별로 관여하지 않아요. 네. 그냥 그쪽으로 보고 그냥 갈 뿐이죠. 네. 자기를 넘는, 자기를 관찰하는, 자기를 이해하는 것만 반복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어요. 네. 자기 어떤 이익이나 자기 손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 방향만 보고 가고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초월해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사는 것 자체가 저절로 이렇게 초월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자기 이익만 빼면 다 초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익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 아니면 자기를 오로지 이해하는 쪽에 그 방향을 돌려서 나아가고 그걸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나를 충분히 이해하는 쪽으로 깊이 사유하지 않는 한은 그거 말고 다른 모든 행위를 하잖아요. 모든 행동을 하잖아요. 그것은 모방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어요. 니체는.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지. 네. 모방한다는 거지. 계속 복사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네. 오로지 걸시나무리티나 전신법의 항백 스님이나 또 니체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말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은 여러 가지인데 딱 기준이 있잖아요. 팩트가 있잖아요. 자기한테 돌아가라는 소리. 자기에게 집중하라는 소리.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소리 하잖아요. 그죠? 수고하셨습니다.